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18일 수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들 그쪽에서 조금은 버티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코스피는 0.1%의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1.4%의 급락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오후장까지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왔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었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하고 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쪽 업종들이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었고, 물론 하이닉스는 전날과 동일하게 마감되었어요. 하지만 어제 미장 흐름 보셨죠? 반도체가 크게 급락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저는 보합이라도 굉장히 선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 6시 이후부터 일본 도요타의 6개 공장에서 생산 라인 중단 이슈가 나왔습니다. 협력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부품 조달이 정체가 되면서 공장 셧다운까지 이어졌는데, 그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업종들을 제외한다면 코스피도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1%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만큼 딱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업종은 없었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도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3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은 방향을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정말 오랜만에 7만원을 돌파했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어제하고 비슷하게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SK하이닉스, 어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현대차, 역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기, 포스코DX, 한올바이오파마.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의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기아, 신한지주, 이렇게 위에 세 종목을 보면 전부 다 반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의 출발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결과적으로 0.25%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가가 마이너스 1.09%에서 굉장히 낮게 출발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당히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어제 시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양호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S&P 500은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합이었지만 마이너스 0.65%에서 굉장히 낮게 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 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출발은 무려 마이너스 2%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많이 되돌리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8%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어제 유독 반도체 관련주의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새로운 수출 통제안이 발표가 되었고, 저사양 AI 칩도 중국의 수출을 금지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개장 직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AI 반도체 대표 기업이 있잖아요.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거의 마이너스 8%까지, 장중한 때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4%대에서 종가를 형성하긴 했었지만 아무튼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반도체 지수의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 오전장의 국내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되었죠?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는 시가가 마이너스 1%였고 한때는 거의 마이너스 2%까지 장 초반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장중한 때는 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현재 1%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원도 다시 돌파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거의 3% 가까이 낮게 출발했었는데 그걸 모두 돌려 세웠었고, 지금은 마이너스 1.7%에서 비교적 낮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 규제에 대해서 주가로만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처음으로 반도체 수출 규제가 나왔던 것이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는 AI 반도체 고사양 제품들에 대해서 선 규제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거의 1년 만에 이번에는 저사양 제품군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고사양 제품군에 대해서 규제가 적용되어 있던 만큼 저사양 제품군에 대해서도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조금 알려져 있던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오전장에 상당 부분 반등이 있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AI 반도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일단은 매출 비중에 있어서 AI 반도체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려진 것은 두 자릿수를 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엔비디아와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엄청나게 주가를 또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재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그보다는 첫 번째 이슈, 작년에 선제적으로 고사양 제품들을 규제를 했던 만큼 저사양 제품군 확대까지는 단지 시점의 차이였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어제 외국인의 수급,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시장 중심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수급들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단지 하나의 노이즈가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섣불리 내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할 때는 큰 물줄기를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작은 재료라든지 미세한 재료까지 너무 신경을 쓰게 된다면 주식을 오랜 기간 결코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단기 투자가 아니라면 조금은 큰 물줄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예시로 말씀 들어본다면 오늘 당장 나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장은 셀 수 있을 만큼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달 뒤라든지 1년 뒤 이렇게 그날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결코 기억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즉 결국 재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예시로 말씀드려보면 대표적으로 2020년부터 한번 예시로 말씀드려볼게요. 한 3년 정도 되죠?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삼성전자 이슈를 살펴보면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이슈가 발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남는 재료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주가의 상승이 나온 것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죠. 선제적으로 2021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이때는 또 주가가 크게 빠졌단 말이죠. 물론 금리 이슈도 있고 또 업황이라든지 수많은 많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은 점차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고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감들이 나왔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하반기에 D램의 반등이 있을 것이고 점차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3년간의 주가 변화를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수많은 재료와 이슈가 있었다고 해도 내가 얼마나 비중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결코 하나의 소음에 불과할 것이고 지나고 나서는 또 기억조차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단기 투자라면 조금만 반응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나는 조금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지향한다면 너무 세세한 재료를 볼 것이 아니라 조금은 큰 물줄기를 보면서 시장에 순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큰 물줄기라는 것은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도체 업황이 언제쯤 돌아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캐치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의 사자회담이 취소가 되었다는 또 다른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이 폭격을 맞으면서 중동 국가들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가 되었던 간에 오늘 이런 뉴스 때문에 장중한데 또 에너지 관련주에 급등이 나왔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에너지 관련주의 주가, 저는 거의 확전에 확전을 모두 일으킬 수 있는 그 범위까지 주가가 모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에너지 관련주는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라면 시장 중심주 있죠. 그 중심주들이 언제쯤에 저점을 형성하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 읽어낼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어제 반도체 업종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몰린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어요. 결과는 4.9%가 나왔고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전망을 했던 것은 4.4%였거든요. 자, 그런데 GDP 성장률이 무려 0.5%를 상회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표했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중국이 살아난다는 것은 국내 수출 기업들도 덩달아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물동량에 있어서 가장 큰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해운업의 투심을 자극시켰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해운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었고, 물론 또 다른 재료의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4분기를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썩 시장은 좋지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또 1%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7만원에서 73,600원 이 박스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들어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확연하게 7만원을 돌파한다면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관찰해 보시면서 너무 시장을 두렵게만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3일이나 지났어요. 남은 이틀만 조금 더 힘내보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